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조정장이 지속되고 있네요. 오늘은 여기에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혁신을 뒷받침하는 학문은 바로 과학입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에 미국인과 일본인의 과학자 2명이 수상하게 되었는데요.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우리 몸에서 이 암세포와 싸우는 면역세포, T세포를 무적으로 만들어서 인류의 암 치료에 크게 공헌했다면서 제임스 앨리슨 미국 텍사스대 교수와 혼조 다스쿠 일본 교토대 명예교수를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몸속의 면역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는 일종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면역관문 수용체를 발견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면역관문 억제제가 탄생했습니다. 체내 면역 기능을 끌어올려서 큰 치료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면서 암 치료의 패러다임 변화를 크게 가져왔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밝힌 면역 항압 기술로 이 글로벌 제약사 MDS의 키트루다 그리고 BMS와 또 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가 개발이 되었고 현재 암 환자 치료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본인 혼조 다스쿠 명예교수는 아사히 신문의 인터뷰에서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서 추구해온 6가지 C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시대를 바꾸는 연구에는 6개의 C가 필요합니다. 호기심과 용기, 도전과 확신, 집중과 연속입니다. 자, 이 시대가 원하는 인재의 조건이 또 바로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그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발표되었던 연구 결과 가운데 10년 후에 살아남는 것은 단 10%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학은 이처럼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기존의 개념을 깨트리는 소수파 속에서 굉장히 새롭고 혁신적인 성과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일본은 한때 G2로 올라가는 저력을 보여줬었던 그러한 경제 대국이었는데요. 그것을 뒷받침했던 것은 바로 기술력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우리나라는 일본의 기술력을 배워오면서 국산화에 성공시키고 또 이렇게 국산화로 기술을 성공시킨 그러한 기업들은 실적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혼조 다스쿠 교수가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일본에서는 현재까지 역사적으로 23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2000년대 이후는 거의 매년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되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노벨 과학상 분야에서 단 한 명의 수상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의 전략이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러한 추격형 기술 개발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서 기초과학에 대해서 등한시했던 것도 사실이었죠. 기초과학 분야에서 일본은 G2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이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러한 일본의 행보를 보았을 때 앞으로 일본이 또 어떠한 저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한데요. 자, 최근 들어서 노벨 과학자 수상자 수를 국적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역대 수상자 수로 봤을 때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다음으로 일본이 5위인데요. 하지만 2000년대 이후로 봤을 때는 미국에 이어서 일본이 이 기초과학 분야 G2로 불릴 만큼 일본이 그 다음으로 수상자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기초과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4가지로 압축되고 있는데요. 과학자들의 순수 연구 중시 풍조, 또 긴 안목에 장기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던 것, 또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연구 지원을 해왔던 것, 100년이 넘는 연구 역사로 그동안 축적되어 온 지식과 넓은 연구풀입니다. 여기에 일본인 특유의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계속 빠져드는 매진하는 장인 정신과 또 단기적인 성과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대를 이어서라도 연구를 이어나가는 그러한 장기적인 관점이 주요했던 것이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뒷받침을 계속해 왔던 것도 역시 중요했습니다. 1970년대 이후 과학자들에게 장기간 과학에 대한 연구 비용을 계속 지원을 해왔고요.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 차원에서 외국에서 기술을 단순히 수입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이 기초기술의 강국으로 키워내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초과학 분야의 G2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는
일본의 주식시장의 최근 차트는 고점을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980년대 G2의 세계 경제대국 2위권의 경제대국의 위상을 보여줬을 때 주식시장은 계속적인 상승을 보였고요. 긴 음봉 보이시죠? 이 연봉 차트인데 긴 음봉을 보였던 해는 바로 1990년입니다. 90년 이후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주가 조정을 겪다가 최근 들어서는 주가 상승하면서 1991년 이후 27년 만에 고점 경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 주식시장의 상승세 뒷받침하는 부분은 기업 실적의 개선이고요. 그리고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수출주의 투자 심리가 호전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일본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쪽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또 G2발 무역 전쟁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일본 주식시장이 안정성을 띠고 있다라는 매력도 역시 주식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0일 아베 신조 총리가 3연임에 성공하게 되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고요. 또 아베가 추가적으로 친기업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마저 주식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서서히 과학강국 코리아로 가기 위한 기업인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이 사지 3천억 원을 털어서 이 한국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육성하겠다면서 서경배 과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무엇보다 지속성과 문화가 중요할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노벨 과학자가 연이어 탄생하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노벨위원회는 1일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그리고 오늘 오후 6시에는 노벨 평화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8일 경제학상 수상자 발표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와 함께 하시죠.